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한국사를 진행하는 손정미입니다. 맹렬했던 여름의 열기가 조금 꺾인 듯 하지만 마지막까지 만만치 않네요.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오늘도 미소를 잃지 않는 하루가 되셨길 빌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영웅열전 순서로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구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많은 나라죠. 고구려에서 꼽히는 위인으로는 연개소문이 있는데 이 연개소문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아쉬운 점은 고구려가 신라와 당나라에 망하면서 그 역사가 많이 소멸되고 왜곡됐을 거라는 점입니다. 승자에 의해 쓰여지는 역사는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죠. 왜 그 나라를 침략할 수 없었는지, 왜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승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쓰고 남기기 때문이죠. 중국의 예를 볼까요?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찔러서 멸망시켰죠. 원래 주나라는 은나라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가 미인 달기에 빠져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충신을 살해하는 포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은나라를 무찌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서에 남겼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나라는 갑골문으로 유명한 나라죠. 거북이 껍질이나 소의 뼈에 작은 구멍을 내서 불로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열 때문에 벌어지는 금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보통 거북이의 배 부분 껍질이나 소의 어깨뼈 같은 곳에다 구멍을 내고 벌어진 금을 보고 점을 쳤죠. 다른 나라를 정벌할 때는 물론이고 사냥에 나서기 전,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치통을 앓게 되어도 이유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 갑골로 점을 쳤습니다. 은나라는 점을 치고 또 제사를 올리면 그 내용을 갑골에 남겼는데요. 마지막 왕인 주의 경우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제사도 이전의 왕들보다 더 열심히 빠뜨리지 않고 지냈고 경건한 왕이었다는 게 갑골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왕 시절에 갑골문이 많은데 그 유명한 악녀 달기의 이름은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나라의 역사가 오래 이어지면서 폐해도 생겼겠지만 그보다는 은나라가 동쪽 나라와의 전쟁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서쪽에 있던 주나라가 그 빈틈을 노리고 쳐들어가 멸망시킨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나라도 이전에 하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때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이 걸왕이 총애하던 말희 때문에 나라를 뺏겼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번 마지막 왕은 여자 때문에 국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개소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삼국사기를 보면 연개소문도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보다 더 큰 권력을 쥔 호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 호의적인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연개소문의 가문은 그 물을 숭상하는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연개소문할 때 그 연자가 그 삼수변에 못 연자를 쓰는데요. 우물정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을 낳은 유아 부인이 물의 신 하백의 딸이어서인지 강, 물, 우물 같은 것에 대한 경의가 느껴집니다. 연개소문하면 칼을 5개나 차고 말에 오를 때면 사람을 엎드리게 해서 올라탔다는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옛 기록을 보면 고구려 귀족 남성들은 칼을 5개 찼다는 묘사가 나오는 걸 보면 연개소문만이 특별히 난폭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고구려는 상무 정신이 투철한 나라였죠. 연개소문같이 정치인이면서 전쟁 지휘관을 겸할 경우 칼을 여러 개 차고 다니는 것도 그닥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개소문은 김부식의 묘사처럼 외모가 웅위하고 의기가 호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동부대인이었다고 하니까 고구려의 핵심 귀족 집안 출신이죠. 신출귀몰한 면도 많았고 젊었을 때는 강화도까지 내려와 무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강화도에 고려산이 있는 것도 연개소문과 관련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옛날에는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많이 불렀죠. 무술이 뛰어났던 연개소문은 병법서를 쓰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구려의 조의선인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역사 연구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단제 신채호는 신라의 화랑이 고구려의 조의선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의선인 하면 검은 비단 조에 옷의를 쓰고 선인할 때는 신선선이나 먼저 선을 쓰고 사람인을 씁니다. 참고로 선인이라고 해서 신선을 숭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제 신채호는 중국으로 가 방대한 역사서를 마치 스캔하듯 입력해 우리나라의 장구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분입니다. 단제에 의하면 단군이 선인의 시조였고요. 우리의 본래 국교이자 무사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를 보면 평양은 선인, 왕검이 자리 잡은 곳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라화랑은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무사 집단인데 이 화랑의 원천이 고구려의 조의선인이었다는 거죠. 조의선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고 성이나 다리 건설같이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을 때도 가장 앞장섰던 이들입니다. 용맹하고 헌신적이었죠. 고구려에는 그 대형이란 직 있었는데 대형은 곧 선인을 말했습니다. 연개소문의 큰 아들이 남생이었는데 연개소문은 남생이 9살이 되자
선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남생은 연개 소문의 뒤를 이어 대영예까지 올랐죠. 조정의 일을 하면서 조의선인이라는 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된 셈입니다. 신라 화랑이었던 김춘추나 김유신의 예를 보면 유사한 점을 느끼실 겁니다. 영웅들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룬 김춘추가 선덕 여왕의 명을 받아 고구려에 원병을 청하러 갔었죠. 이때 고구려에 온 김춘추를 맞이한 이가 연개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자리에선 아마 강렬한 스파크가 튀었을 것 같네요.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연개소문은 김춘추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란 걸 간파했을 겁니다. 고구려 보장왕은 김춘추를 돌려보내지 않고 감금했는데 여기에는 실력자였던 연개소문의 입김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개소문은 당태종의 고구려 정벌을 1차적으로 막아낸 인물이죠.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나서면서 그 명분을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세운 것을 앞세웠습니다. 그런 당태종을 보면서 저는 자신의 허물은 잘도 잊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당태종이야말로 당나라를 세운 아버지 이연을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다시피 한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친형이자 태자였던 형을 죽인 장본인이 당태종 이세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굴 지적질하는가 싶었죠. 이세민이 친형을 살해한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라 현무문의 변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태종은 자신이야말로 당나라를 개국하는데 가장 공이 큰데 왜 형을 태자로 올려 황위를 물려주냐며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물론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을 위해 명분은 이렇게 내세웠지만 곧 본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당나라가 주변 모두를 평정했는데 오로지 고구려만 무릎을 꿇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벼르고 벼르던 당태종은 배를 500척이나 만들고 수십만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 정벌에 나섭니다. 당태종도 전장에서 뼈가 굵고 제국을 세울 정도의 무장이었으니 고구려 정도야 하면서 자신만만했지요. 그런 당태종은 고구려 정벌에 나서면서 활과 화살을 직접 차고 비옷까지 손수 말 안장에 메었습니다. 당태종은 파죽지세로 고구려를 금세 정복할 줄 알았지만 그 유명한 안시성에서 막혀버렸죠. 여기서 또 한 명의 영웅 양만춘이 등장합니다. 안시성을 지키던 성주 양만춘은 당나라 군대의 십자포와 같은 무차별 공격을 받고도 성을 지켜냈습니다. 레전드는 양만춘이 활을 쏘아 당태종의 눈을 맞췄다는 거죠. 고구려 주몽을 신궁이라고 했듯이 고구려인의 활솜씨는 탁월했습니다. 관슬이라는 말이 있죠. 멀리 있는 이를 꿰뚫어 맞출 수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벼룩같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일을 화살로 쏘아 맞출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사실 뛰어난 명궁은 집중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어느 경지에 오르면 심 안으로 본다고 합니다. 영적인 기감으로 관역을 맞춘다는 얘기죠. 양만춘이 쏜 활은 고구려 장수가 쓰는 각궁이었을 겁니다. 물론 궁수들 중에서도 각궁을 쓰는 궁수들이 있었죠. 물솥불과 나무로 만든 각궁은 목공에 비해 작지만 훨씬 멀리 날아가고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말도 있죠. 각궁을 힘껏 당기기 위해선 엄청난 근력도 필요합니다. 사실 수십만 대군이 몰려오면 멀리서부터 부옇게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요. 말발굽 소리, 군대의 발소리, 방패 두드린 소리 등이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북소리도 천지를 진동하고요. 수십만 대군이라고 하면 들판을 개미떼가 뒤덮듯 새카맣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대군이 몰려오면 싸우기도 전에 달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세에 눌려버리면 쫄병은 물론 장수들도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만춘과 고구려군은 당나라 군대가 가져온 무시무시한 공성기구들의 맹공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아마 영화 안시성을 본 분은 대략 그림이 그려질 것 같네요. 양만춘이 쏜 화살에 당태종이 눈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고려의 대학자인 목은 이색이 남긴 시에도 전해집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꼽히는 이색이 믿지 못할 야사를 가지고 함부로 시를 남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중국 역사서엔 왜 이런 사실이 없을까요? 당나라에서는 황제의 치욕적인 부상과 그로 인한 죽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공자도 역사를 편찬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삭감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가 적지 않았죠. 야사에 따르면 연개소문은 도망치듯 물러가는 당태종과 그 군대를 북경 부근까지 맹렬히 추격했다고 합니다. 당태종은 물론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죠. 이후 북경에서는 연개소문을 그린 가면도 나왔고요. 우는 아이에게는 연개소문이 쫓아온다 하고 하면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당태종이 고구려에 얼마나 혼이 났으면 이렇게 탄식했다고 하네요. 위징이 살아있었더라면 내가 고구려 원정에 나서지 못하게 했을 텐데. 위징은 당태종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언을 했던 충신이었습니다. 위징 같은 자가 있었더라면 자신이 이런 굴욕은 당하지 않았을 거라며 후회한 거죠. 당태종은 화살을 맞은 눈의 상처가 악화돼 죽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영웅이었지만 그 결말은 씁쓸합니다. 아들 셋이 내분을 일으켜 고구려의 멸망을 재촉했다는 거죠.
연개 소문의 아들들도 처음에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지만 간신의 이간질에 하나씩 떨어져 나갔고 결국 망국의 길로 갔습니다. 고구려의 운이 다했을까요? 아들들은 아버지만큼 대가 세지 못하고 심지가 굳지 못했습니다. 고구려가 망하지 않고 더 이어졌다면 동북아 역사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